쌍용차 노사협상이 결렬된 평택공장에서 경찰과 노조원들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쌍용차가 청산될 경우 2만 명이 직장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 민주당은 미리투표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장외 투쟁을 사전선거 운동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지난달 수부자 물가가 9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1%대를 기록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집회 허용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던 사회단체 인사 1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사협상이 결렬된 쌍용차 평택공장에서는 노조원들과 경찰 사이에 다시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노조원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공권력 투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평택 현장에서 최선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오늘 경력을 늘리고 헬기를 동원하는 등 이곳 쌍용차 공장에는 몇 차례 간헐적인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확히 도장 공장 안에 공권력을 투입할지에 대해서는 직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장 공장을 점거했던 조합원들의 집단 이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섭 결렬 소식이 전해진 어제 새벽 4시부터 오늘 새벽까지 100여 명이 점거 농성장에서 이탈했습니다. 이탈하는 조합원들은 몸도 마음도 황폐해진 상태로 포기하듯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 안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구나. 이렇게 소화전까지 차단하는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행위인지 법에 위반되는 건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사측은 양측의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는 것에 실망한 노조원들이 공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탈자들이 나올 때마다 사측은 무급퇴직과 희망퇴직 등 무엇을 원하는지 의향을 묻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거농성을 풀고 나온 것에 대해 우선적으로 의사가 존중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사측은 오늘과 내일 이탈자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사협상 결렬과 함께 공권력 투입이 초일기에 들어간 가운데 쌍용차 사태는 이제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선욱입니다. 쌍용차가 사실상 청산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쌍용차가 청산될 경우 2만여 명이 직장을 잃고 평택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등 큰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쌍용차 사측은 협상 결렬 이후 청산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쌍용차 협동회 채권단도 모레 예정대로 법원에 청산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쌍용차 청산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주주들의 주식은 소각되며 쌍용차와 협력업체 임직원 2만여 명이 직장을 잃게 되는 등 가족까지 포함해서 10만 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테러와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자금을 동결하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외환거래법 등을 근거로 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해당 테러국이나 제재 대상에 대해 외환거래를 제한하는 데 그쳤으나 테러와 대량 살상무기 대응 조치 등을 담은 법률이 마련될 경우에 앞으로는 관련 자금의 동결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정부는 특히 테러리스트 테러단체 외에 특정 국가에 대해서도 자금 동결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어 대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법 투표 개시 이전에 의원 68명이 이미 투표를 마쳤다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제기돼 미디어법 무효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사전 선거 운동이라면서 역공을 계속했습니다. 강인영 기자입니다. 재투표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투표 개시 선언 이전에 이미 의원 68명이 투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법 재투표 당시 사전투표 의혹이 있는 영상을 채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 사회를 맡고 있던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방송법 2차 투표 개시를 서단하기 이전에 이미 68명의 의원이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전 의원은 당시 방송법 2차 투표에서 최종적으로 153명이 투표했기 때문에 미리 투표한 68명을 제외한 85명만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된다며 투표는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전투표가 아니라 실제 투표가 진행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중앙선관위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단순 보고용 문건으로 정략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사전투표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방송법 재투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여부를 떠나 2차 재투표의 효력 자체가 논란될 것으로 보여 미디어법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강영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시위를 사실상 금지한 데 이어서 경찰이 기자회견 참석자들을 연행해서 관계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참여연대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야당 관계자들이 광화문 광장 조례 안에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피켓을 든 것을 불법 집회라고 판단해서 참석자 20여 명 가운데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 10명을 연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피켓을 들었다고 불법 집회를 보는 것은 광장에 대한 경찰의 폐쇄적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5개월째 감소하면서 1%대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3.0으로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또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1.6% 상승해 지난 2월 4.1% 상승한 뒤 상승률은 5개월째 감소하면서 1%대로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1.6%는 지난 2000년 5월 1.1%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특별한 해외 여행지를 한 곳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남부 푸젠성에서는 진흙으로 쌓아 만든 신비로운 토루가 800여 채나 됩니다. 하지만 그 견고하고 편리하기는 현대식 아파트를 능가한다고 합니다. 중국 샤먼에서 민경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샤먼시에서 서쪽으로 3시간여를 달리면 매우 기이한 건축물을 만나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 둥근 버섯 같기도 하고 밥상 위에 차려진 반찬 그릇 같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이 지난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진흙으로 쌓은 토루입니다. 한 건물에 200여 명이 함께 생활을 합니다. 주로 2층에서 5층까지 살고 있고 한가운데에는 우물이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늪지대에 의해 지어졌지만 지진 같은 자연재해도 끄떡없이 수백 년을 견뎌왔습니다. 1楼做厨房，有的因为2楼里放了仓库，1楼油盐线上就把楼上的山姆熏干了，蚂蚁就不容易进来。这有的以前是最早以前这里是防土匪的。 한때 미국이 인공위성 촬영에서 둥근 모양 때문에 숨겨진 중국의 미사일 기지라는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과거 중국 대륙을 떠돌던 객가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건축물을 통해서 적들을 물리치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특히 토루 중 타파초는 맑은 공기와 고산 식물 때문에 장수마을로 불리고 있습니다. 选哪个都行，黄牙行，哪个都大牙行。带去3个人。 이곳 타파촌에서는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 돌아가실 때 바로 이 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모두 20여 개 이상의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 내에서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푸젠 토루에는 국내의 관광객들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您从哪儿来呀？从上海来，都是慕名而来，而且感觉非常神奇。这个你想，我们从上海赶过来几百公里的路，又有1000公里了吧？1000多公里。1000多公里自驾来，就说明我们是因为就是慕名而来的。 중국 고대 건축물의 걸작으로 세계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질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난징 토루에서 CBS 뉴스 민경주입니다. 사용자 제작 콘텐츠, 즉 UCC를 선거운동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UCC 배포 금지가 위헌이라면서 일반 유권자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평의에 참석한 8명의 재판관 중 3명이 합헌, 5명이 위헌 의결을 냈으나 위헌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 1명이 부족해서 합헌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등의 광고, 벽보, 문서, 기타 유사한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 중 UCC를 기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서 금지한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입니다.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내일과 모레 미국 하와이에서 성김 국무부 6자회담 특사를 비롯한 미측 인사들과 북핵 문제를 협의합니다. 오늘 밤 출국하는 위성락 본부장은 내일부터 이틀간 성김 특사를 비롯해서 하와이 이스트 웨스트 센터 주최 세미나에 참석하는 스티븐 보스워즈 대북정책 특별대표와도 만나서 제한 없는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북핵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대북제재 이행 상황은 물론 향후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했을 때를 대비한 포괄적 패키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1일 서거한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을 애도하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키노 전 대통령은 필리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죠. 그만큼 국내외 유명 인사들의 추모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세계 속 화제, 먼저 필리핀으로 가봅니다. 비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이 성당에 모여 고인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습니다. 아키노 전 대통령이 이끈 반정부 봉기로 하와이로 도피했던 독재자 마르코스의 부인 이멜달도 이례적으로 추모 행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The Aquinos and the Marcoses can be one for the good of the country and the welfare of the Filipino people. Let us now all unite in prayer for Cory, the Filipino people, and for 지난 1992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아키노 전 대통령은 결장암으로 투병해 오다 지난 1일 새벽 76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총리가 잠수함을 타고 세계 최대 담소인 바이카로 해저 탐험에 나섰습니다. 푸틴 총리는 잠수정 미르 1호를 타고 바이카로 해저 1,400m까지 내려갔는데요. 이번 해저 탐험은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스 결정체 하이드레이트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총리 측은 설명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의 콘서트홀. 연주되는 곡은 이번에 새로 공개된 모차르트의 피아노 곡입니다. Even though the orchestral parts are missing, and therefore it's an extremely important missing link in our understanding of Mozart's development as a young composer. 모차르트가 8살쯤에 만든 것으로 그의 아버지 레오폴드가 손으로 받아 적은 악보 2개가 공개됐습니다. 모차르트는 5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해 35살에 요절할 때까지 600곡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태국의 휴양지 파타야에서 크게 소리 지르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예선에만 1,500명이 참가했고 그중 본선에는 60명이 진출해 자신의 고함 소리를 겨뤘는데요. 러시아인 관광객 세르게이 사벨예프가 116.8데시벨을 기록하면서 1등을 차지해 3만 바트,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의 상금을 탔습니다. 소리 지르기 대회 역대 최고 기록은 지난 2000년 런던 대회에서 세워진 129데시벨입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제주와 남부지방은 새벽 또는 낮까지 비가 오다 그치겠고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8.1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